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공항의 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최강의 중심 타선을 구축하면서 30홈런 트리오 배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올해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남의 조선업계도 수주 호황으로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원재료 물김값이 폭락하는데도 소비자들이 만나는 김값은 고공세를 유지하면서 김 수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종합보고서 발간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는데요. 기대와 달리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는 지역사회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부랴부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권고사항을 제시한 뒤 조직은 와해됐는데 권고사항을 보낸 조사위도 이를 받아든 정부 관계부처도 반응은 떨떠름합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매장, 발포명령 등 핵심 사건들을 규명하는 데 실패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실망을 시켜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조사위의 마지막 업무는 대정부 권고였습니다. 완벽한 진상규명은 아니어도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4년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11개의 권고안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법무부로 각각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안을 받아든 관계부처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떨떠름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 정책으로 충분하다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하라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먼저 권고안 도출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과거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어떤 조사를 토대로 해당 권고안이 도출됐는지 아무런 논의도 없었을 뿐더러 맥락을 파악할 종합보고서조차도 조사위가 아닌 5.18 기념재단에 직접 요청해 뒤늦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권고안을 책임지는 조사위 담당 과장조차 이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먹구구식 조사 끝에 시간에 쫓겨서 활동을 마무리했던 진조위의 실책이 자연스럽게 정부의 방임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권고안 이행 여부를 총괄 감독하는 국가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채 조사위의 활동이 끝나버린 것도 문제였습니다. 결국 11개의 권고안을 이행하는 정부 부처도 조사위가 임의로 지정해 통보했습니다. 누군가가 종합하는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마비되면서 이 업무가 잘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대정부 권고안에 대해 후속 조치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오는 13일 토론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우리 지역 눈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현재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3에서 5c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어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은 주말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과 내일 사이 최고 20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고요.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오늘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조금 더 긴 시간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강추위에 강한 바람까지 가세하며 날은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6도가량 높습니다만 심한 추위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도 영하 2도로 오늘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부처들의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허술한 조류 관리며 위험한 방위각 시설 등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정부는 전국의 공항 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조류 퇴치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참사 항공기와 충돌한 오리 등 다양한 조류가 참사가 일어난 시간대를 중심으로 공항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습성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예방 인력은 맞춤형으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77.7%가 밤 9시부터 아침 9시 사이에 발생했어요. 근데 주간에는 2명 인력, 야간에는 1명만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히려 차라리 거꾸로 돼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기체 폭발을 야기한 콘크리트 눈덕형 방위각 시설에 대한 사고 위험성 역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지지대 재질에 대해서도 지금 이 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프렌치 빌리티리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2차례 넘게 콘크리트 눈덕에 대한 개량 필요성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정부는 전국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와 퇴치를 위한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충돌 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콘크리트 시설물은 지상에서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참사 원인을 밝혀낼 최종 보고서는 늦어도 오는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참사 책임자, 2차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제주항공 대표 등 2명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관제, 정비 등 관련자 2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사례를 243건 확인해 20명을 입건하는 등 피해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20명 검거했지만 특정한 것까지 하면 38명, 총 58명을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37건도 수사 중인데. 국회에 출석한 유가족들은 참사 원인 조사 직접 참여와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 참여, 일정 단계 조사 결과 공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참사의 원인 제공자들로 하여금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 참사 희생자 49제를 비롯해 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과 지속적인 심리치료, 생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여행업계가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임시로 취항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관광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호소문을 내고 광주 여행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임시로 광주공항을 열어 지역의 관광객 수요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대위는 무안공항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며 어려운 위기를 이겨내야만 무안공항도 활성화될 것이고 광주 전남의 지역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는 리그 최강의 중심 타선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리그를 접수한 김도영의 새 외인 위즈덤, 그리고 건강한 나성범까지 안 그래도 강력한 타선에 강력한 힘을 갖춘 중심 타선이 마련된 건데요. 26년 만에 30홈런 트리오 배출과 함께 홈런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26년 만에 30홈런 트리오를 배출할 수 있을까?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우승 향배와 함께 팬들의 주요 관심해랍니다. 지난해 KBO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와 흥행 아이콘으로 우뚝 선 김도영 선수. 역대 타격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무서운 기록 행진과 함께 38개의 홈런으로 국내 타자 1위를 기록했는데 4년차 연봉 킹 무게에 맞춰서 올 시즌에는 파워와 정확도를 더 키워 2년 연속 30홈런은 물론 조심스럽지만 지난해 아쉽게 무산된 40홈런 40도루 기록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0-30을 했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 당연히 40-40으로 될 거고, 네. 그렇지만 네, 당장 올해 안 되더라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강한 나성범은 두말할 것 없는
30홈런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시즌 연속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지훈련을 잘 소화하면서 올 시즌 완벽한 부활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타고난 파워에 정확한 선구안을 거친 그는 우선 최대한 많은 경기에 뛰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면 홈런과 타점 등 개인 기록과 2년 연속 우승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세운 계획대로 잘 이뤘으면 좋겠고요. 목표도 잘 이뤘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은 시즌 막바지에는 저희가 원하는 좀 우승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여기에 메이저리그에서 88개 홈런을 기록한 위즈덤과 함께 든든한 맏형 해결사 최영우가 뒤를 바치게 되면서 기아 타이거즈의 중심 타선 파괴력은 10개 구단 가운데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9년 양준혁과 홍현욱, 샌더스 이후 26년 만에 30홈런 이상을 때린 타자 3명의 동시 배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할이 넘는 팀 타율을 기록한 기아엔 상대 투수가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지뢰밭 타선을 갖추게 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홈런 한 30개 이상만 쳐준다라고 하면 저희 팀에서 더 좋은 팀 타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그 최강의 팀 타선에 확실한 한방식을 갖춘 중심 타선이 완성된다면 13번째 우승을 향한 호랑이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어바인에서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보수단체가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주말인 내일 광주 금남로에서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안정권 씨 등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같은 날 5.18 민주광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광주시민 총궐기 대회도 예정돼 있어 찬반단체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한편 해당 극우단체는 집회 장소를 5.18 민주광장으로 문의했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광장에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며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롯데건설의 다수지분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 김성주 판사는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주주 가운데 하나인 KNG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에 주식을 승계한 롯데건설의 담보물 권리, 즉 근질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롯데건설의 근질권 실행과 주식 취득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롯데건설은 다수지분 확보를 통해 아파트와 공원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역대급 호황을 맞은 우리나라 조선업이 올해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의 조선업계도 수주 호황으로 활력을 띠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이 수주 경쟁에 가세하면서 발빠른 대책도 필요합니다. 보도에 허연주 기자입니다. 새해 시작을 알리며 지역 조선업체에서 건조한 선박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249m, 폭 44m, 11만 5천 톤의 아프라막스급 친환경 선박입니다. 지난해 8억 4천만 달러의 성과를 달성한 대한조선은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수주 잔량을 확보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이제 해외에 있는 저희 주요 선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작년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는데 올해도 그보다 더 좋거나.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는 약 1,100억 달러에 이르는 수주 잔량을 확보해 향후 4년치 일감을 채웠습니다. 전남 서남부의 조선업 생산액도 지난해 3분기 기준 2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했습니다. 수주 잔량은 지난 2020년 이후 2배 이상 빠르게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전년도 전체 영업이익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친환경 선박의 발주 증가와 중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이슈로 인하여 대부분의 조선사들은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LNG와 LPG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펼치면서 흑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거듭 언급하면서 조선업계의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조선업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선소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협력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은 생산 자동화 쪽에 국가적으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 쪽에 생산 자동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보급을 통해 갖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적인 호황을 맞이한 K조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업체 간 협력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신규 시책인 대형 한류 행사 연계 공모 사업에 선정돼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여수시는 6월에 열릴 이번 첫 한류 축제가 다소 주춤해진 여수 관광을 부흥시키고 여수만의 콘텐츠를 한류에 실어 세계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대형 한류 종합 행사인 비욘드 K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80억 원의 예산으로 한류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전시 체험, K-팝 콘서트와 공연 등이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일원에서 6월 19일부터 나흘 동안 펼쳐집니다. 이에 대한 연계 공모 사업으로 비슷한 시기에 전국 4개 도시에서도 한류 축제가 열리는데 여수시가 부산광역시, 경주시, 천안시와 함께 최종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6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문광부가 지원하는 국비 5억 원에 시비 5억 원을 보태 여수만의 차별화된 첫 한류 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진흥관이 개관되기 때문에 우리 악공청이라는 우리 고유의 그런 어떤 국악 버스킹을 했던 그런 역사와 전통이 좀 있고, 그래서 지타대라든지 수군 출정 시, 그다음에 신호연 날리기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에게. 이처럼 여수 고유의 문화유산을 새로운 한류 관광 콘텐츠로 소개하고 K-팝과 국내외 버스킹 등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어우러진 디지로그 페스티벌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부산, 제주에 버금가는 여수 관광이 한류를 타고 세계화하는 동시에 최근 다소 주춤해진 여수 관광을 부흥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일회성 축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대표 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여수가 세계적이고 또 국내적인 관광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지역 경제에는 아주 좀 호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여수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이번 한류 축제의 슬로건대로 여수 관광이 시 공간을 확장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매출액이 4조 5,381억 원, 영업이익은 5,9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1년 전에 비해 매출액으로는 12.3%, 영업이익은 43.7%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호타이어는 고수익 제품 판매를 늘려 올해는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광주의 주택 분양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분양 물량은 9,200여 호로 지난 2023년에 비해 35.7% 줄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미분양 물량은 1,242호로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특히 미분양 물량의 3분의 1은 준공 이후에도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지난해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이 3,600호에 근접했고, 이 가운데 68%가 준공 후 미분양이었습니다. 원재료 물김값이 폭락하는데도 가공과 유통 과정을 거치며 소비자들이 만나는 김값은 고공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성장세를 이어온 김 수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김 제품 수출액 전국 1위를 차지한 목포의 한 김 가공 공장. 지난 한 해 수출 규모인 1,200만 불가량을 새해 한 달 만에 달성하며 올해는 그 3배인 3만 불 수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에 외국어가 적힌 이 김 상품들은 모두 해외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중심이었던 수출국 범위도 올해는 프랑스 등 유럽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K푸드 흐름을 타고 특히 조미김, 스낵용으로 해서 많이 나갔다라고 하면 요즘은 좀 더 전문화돼서 식품 제조업들에서 특화된 맞춤형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실제 상담액 등을 기준으로 올해 지난해보다 30% 이상 수출량이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데 최근 들어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공장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물김과 마른 김 가격이 천차만별로 널뛰기를 한 탓에 바이어와 업체가 요구하는 가격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물김 가격이 너무 싸다라고 하는 건 김을 취급하고 있는 바이어들은 대부분 알고 있고 수출상들한테 가격 인하 요구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가격 협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겨울에서 봄 사이 짧은 기간에만 생산할 수 있는 물김. 때문에 조미김 수출 업체들은 통상 이 시기에 마른 김 평균 공급가 등을 고려해 1년 공급 계약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김과 마른 김의 일시적 가격 하락이 바이어들의 기대만큼 충분히 시장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협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달 이런 긴적수를 줬어요. 한 달 우리가 이 간격으로 공급을 할게. 요즘은 일주일 긴적수를 주고 있어요. 일주일 후에 모르니까 내려갈지 올라갈 테니까. 업체들은 오히려 마른 김값이 더 오르거나 협상차가 심화되며 바이어들이 중국으로 눈을 돌릴 경우를 우려하는 상황. 폐기 처분하고 이렇게 김값이 헐값이라는데 너 가격 내려라 이거죠. 압력을 받죠. 야 가격 내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낮은 거 가지고 품질 낮은 거 가지고 서로 그러다 보면은 한국 김이 죽어요. 검은 반도체로 브레이크 없는 성장세를 이어온 김 수출. 한계를 드러낸 김 산업 구조 영향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고흥에 30억 원을 들여 만든 집트랙이 있는데 2020년 와이어 끔김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수년째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 위치한 집트랙입니다. 길이 1.53km로 2020년 개장 당시 해상에 설치된 집트랙으로는 전국에서 최장거리라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설치 한 달 만에 와이어 끊김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2020년 8월 운영을 중단한 고흥 집트랙은 이후 4년이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집트랙 설치에 들어간 돈은 30억 원. 세금 낭비는 물론 시설 노후화와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세금으로 들어간 장치에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고. 고흥 집트랙의 와이어 끊김 사고는 모두 3번입니다. 사고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위조 서류를 낸 자격 미달 업체가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고흥군은 업체 측의 운영 중단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감사원 고발에 형사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집트랙에 대한 물리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원에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 말까지 감정평가서가 제출되면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그 손해 그 어떤 피해가 누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밝혀지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건들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감정사 현장 감정은 다음 주 실시될 예정으로 고흥군은 감정 결과가 나오면 시설 운영 재개를 위한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광주 인공지능 집덕단지를 찾아 인공지능 연구개발 인프라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 장관은 비수도권 최초로 인공지능 초기 생태계 기반이 조성된 광주의 집적화 2단계 사업이 차질 없도록 조속한 예타 면제와 추경을 편성해달라는 강기정 시장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계속된 눈 소식에 불편함 많으시죠? 우리 지역 눈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현재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후로 추가적인 눈이 더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오늘 오후까지 광주와 전남에 시간당 3에서 5cm 안팎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릴 수 있어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은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광주와 전남에 최고 20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도 오늘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되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눈과 함께 강한 추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까지 가세하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미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마저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수준이고요. 해남도 영하 2도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1도에 머물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도 영하 2도에 그치겠고요. 광양과 여수의 낮 기온 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눈은 주말 새 그치겠지만 심한 강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